안녕하세요, 어린달입니다. 오늘의 어린달의 자기 라디오 스튜디오 준비해온 이야기는요, 조금 미스터리하면서 판타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공예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 엔티코리아의 공동 대표로 있는 서진홍 씨는 어느 날 누나에게로부터 전화를 받게 돼요. 진홍아, 엄마가 돌아왔어. 지금 텔레비전 보면서 콩나물을 다듬고 계신다고. 이제 그놈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진홍의 엄마는 7년 전 진홍의 사업 자금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송금해 가방에 넣고 진홍을 만나러 가는 길에 괴한에 의해 흉기에 무려 7번을 찔려 죽음을 맞이했어요. 경찰이 곧바로 달려왔지만 범인을 잡을 수 없었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진홍은 죽기 살기로 사업에 매달리기만 했어요. 그런 엄마가 살아 돌아왔다는 말에 진홍은 급하게 집으로 가게 돼요. 집에는 정말로 엄마가 살아있었고, 사망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걸치고 소파에 앉아 재방송되고 있는 드라마를 보며 빨래를 개키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가 진홍을 보고 있지만 어딘지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왔어? 밥은 안 먹었어? 엄마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그 순간 엄마가 생전에 다녔던 교회의 목사와 여신도들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하느님은요? 혹시 우리 남편은 보셨수? 그 말에 엄마는 무언가를 회상하는 사람이 아닌 잊고 있던 명령어를 입력받은 기계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진홍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빠르게 부엌 칼을 집어들고 진홍의 가슴에 칼을 내리꽂았어요. 다행히도 옆에 있던 목사님의 도움으로 인해 칼을 피할 수 있었지만 엄마는 진홍을 향해 잡히는 것은 모조리 던지고 부셨어요. 함께 있던 목사와 신도들이 제압을 했지만 엄마의 날카로운 분노의 눈동자는 아들을 노려보았지요. 그렇게 진홍의 엄마 최명숙의 사건은 한국에서 7번째로 발생한 RVP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RVP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있을 때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오며 살해당해 죽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한 뒤 호련히 사라지는 현상으로 가해자가 사법기관에 의해 온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들은 오직 가해자만 노렸으며 원한을 갚은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 현상을 RVP라고 불렀으며 다른 말로는 살인 피해자 환생 현상이라고 했어요. 이 현상의 최초 발생지는 미국으로 2017년 11월 애리조나주에 살던 매컨 오스왈드는 추수감사절 축제를 위해 애플파이를 굽다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자신의 딸을 보게 돼요. 딸은 13년 전에 실종이 되었으며 돌아왔다면 19살의 모습이어야 하지만 실종 당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고 해요. 부부는 유명한 체면술사에게 딸을 데려갔고 체면을 하던 중 딸이 죽었던 날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날 집을 나왔다가 삼촌을 만났어요. 삼촌은 제게 나쁜 짓을 했고 그것을 들킬까봐 제 목을 졸랐어요. 제 시체는 콜로라도 강변 바위들 밑에 묻혀 있어요. 제가 돌아온 건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앞으로도 나와 같은 이유로 되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날 저녁 부부는 남동생을 호출했고 남동생이 대문을 지나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3층에서 15파운드 무게의 화분이 떨어져 그의 두개골을 박살내어 즉사하게 만들었어요. 부부가 급하게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을 땐 딸은 빛을 내며 소멸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다양한 사례가 나타났고 전 세계적으로 이 현상을 조사하고 연구하려고 했어요. 최명숙 사건은 기존에 수집된 IVP 케이스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달랐고 그로 인해 7년 전 최명숙 씨가 죽었던 그 사건을 재조사했고 그와 함께 최명숙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했어요. 진홍은 체면에 걸린 엄마의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당신은 왜 돌아왔습니까? 나를 죽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당신을 죽인 사람이 서지용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날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왜 서지용 씨를 공격하셨죠? 그 아이가 날 죽였으니깐요. 그놈이 날 죽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최명숙 씨? 방금 전에는 서지용 씨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그 아이는 저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를 왜 공격했습니까? 그놈이 날 죽였으니까요. 국정원에서는 최명숙이 불량을 일으킨 IV로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강해 아들이 자신을 죽였으면서도 조금의 자아로 인해 아들의 범행을 부정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한 달 넘게 국정원에 갇혀있던 진홍은 7년 전 엄마를 죽인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엄마와 범인이 마주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범인을 보자마자 격하게 반응을 했고 끝내 범인을 죽이게 돼요. 그 상황에 한순간 모두가 정지가 되었고 그러다 정신을 차린 함께 있던 CIA 요원이 엄마를 데리고 나갔고 함께 갔던 국정원 요원이 돌아와 진홍에게 말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최명숙 씨는 소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는요.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바로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박하익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영화 희생부활자의 원작이기도 해요. 진짜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정말 반전에 반전을 더한 정말 재미있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도 읽어봤고 영화도 봤었는데 이 책의 그 반전적이었던 결말이 그대로 영화로 갔으면 정말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물론 영화도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저는 다음에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